기자총 안주호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뉴진스 판결문 그 내용을 완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판결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일단 재판부의 주문을 볼게요. 어도어가 이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양측 간에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송 비용은 채무자, 즉 뉴진스 측이 부담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처분을 왜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세하게 판결문 안에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도어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이었던 뉴진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랫동안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했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 이 금액은 약 210억 원에 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뉴진스가 전속계약 체결 후 2년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어도어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금전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뉴진스도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어도어가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뉴진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기존 그룹명인 뉴진스가 아닌 새로운 그룹명으로 연예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 역시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뉴진스만이 채권자의 유일한 연예인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난다면 어도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뉴진스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반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신곡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해 소명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이런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하게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제기했던 그 11가지를 왜 기각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서로서 채무자들의 음악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채권자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업무 위임 계약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나 민희진은 어도어의 제안을 거절했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즉, 이 프로듀싱 공백 같은 경우는 민 전 대표가 스스로 결정한 거지 어도어가 강요한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하이브 박재원 전 CEO가 긴 휴가를 줄 것, 새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하고 1년 6개월 걸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일단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 발언은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감사 사실이 보도되던 시점에 하이브 임원진들이 뉴진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뉴진스의 부모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하이브 CEO였던 박지원은 뉴진스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이행 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 그리고 어도어 사이의 분쟁을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에선 어도어와 뉴진스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돌고래 유괴단 사이에 체결된 용역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 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채권자, 즉 어도어로 귀속되고 돌고래 유괴단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돌고래 유괴단은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 유괴단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했고 이로 인해 애플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쪽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도어가 위 용역 위탁 계약을 위반한
돌고래 유괴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위 용약 위탁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어도어가 돌고래 유괴단에 문제 삼은 것은 적법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어도어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에 나타난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것, 이 문구가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았거든요. 자, 근데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해서 뉴 버리고 새 판 짤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다른 하이브 계열 회사 소속 여성 그룹인 르세라핌에 관한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르세라핌이 음악 차트에서 아이브에 막혀 1위를 하지 못하였고, 음반 판매량에서 에스파가 르세라핌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블랙핑크,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로 분류되는 것이 성장 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포트 중 뉴진스에 관한 항목에는 뉴진스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뉴진스의 음악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오히려 걸그룹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뉴진스도 컴백 시점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며 뉴진스 컴백 시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던 점. 당시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미니진이 이 사건 리포트를 수신하였음에도 하이브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2023년 5월 17일자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에는 연예인 선호도 질문에서는 여전히 뉴진스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 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해서 볼 때 하이브가 이 사건 리포트에 채무자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죠? 또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이 내용이 뉴진스보다는 르세라핌에 대한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뉴진스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다. 즉, 앞서 뉴진스가 주장한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됐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빌리 프랩 소속 아이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쟁점이 됐죠. 아이릿이 뉴진스를 베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들여다봤을까요? 뉴진스와 아이릿의 각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이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일단 유사한 점이 일부에 보인다는 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아이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복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아이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복제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여성 아이돌 그룹의 컨셉은 이 사건 전속 계약에서 정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 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 미니진이 채권자의 대표이사로서 재임할 당시에 처음 아이릿의 컨셉 복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미니진조차 당시 아이릿 소속사인 빌리 프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세 번째,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미니진은 하이브에 빌리 프랩과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한 기획을 통해 아이릿을 데뷔시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고 그에 대한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하였으므로 어도어가 위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어도어가 아이릿의 컨셉 복제에 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여섯 번째. 이건 더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이의 무시의 발언입니다. 빌리 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과연 재판부는 이 주장을 어떻게 들여다봤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한이가 미니진에게 매니저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라는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보내자 미니진이 같은 한이에게 무시해 이거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소명되는 바 한이가 당시 하이브 계열 소속 아일린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이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린 멤버 3명이 한이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 바 당시 아일린 멤버 3명이 한이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아일린 멤버 3명이 하이브 사옥에 들어오면서 한이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한이가 위 아일린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한이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도어로서는 당시 한이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어도어가 한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리를 해볼게요.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린 멤버 3명은 허리를 숙여 한이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이게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도어 역시 이런 한이의 진술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라는 발언을 어도어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건 역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7번째.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됐다. 이 부분 역시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한 매체에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게재되자 어도어는 하이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연습생 시절 영상에 대한 게재 중지를 요청했고 영상 2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한 점, 위 영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신원 불상자에 의해 게재된 영상들에 대해서도 각 삭제 조치를 취한 점,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게시글 게재 중지 요청을 대리해 수행할 업체를 추가로 선임한 점, 해당 매체에도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어도어가 이 매체와 소스뮤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에 관해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자, 다음은 8번째입니다.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이브 PR 담당자가 서울신문 기자에게 전화해 뉴진스의 일본에서의 앨범 판매량이 기사만큼 팔리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가 수정을 요구한 서울신문 기사에는 뉴진스의 일본 데뷔 앨범이 열흘 동안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등 뉴진스가 일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하이브와 민땡땡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하이브의 주가가 52주 최저가로 마감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담당자로서는 산업부 기자에게 현재 하이브의 주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언이 하이브 주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뉴진스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하이브는 아티스트 PR과 기업 PR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담당자는 기업 PR 담당자로서 하이브의 주가와 관련된 기사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 보조자로서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중에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PR 담당자가 기업 PR이 있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 PR이 있는데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기업 PR 담당자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PR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PR 담당자는 하이브 주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서 뉴진스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됐다. 이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이브 내지 하이브 계열 회사 소속 가수들에 대한 음반 밀어내기 음반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음반의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 내지 하이브 계열사가 그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한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다고 의혹 제기 단계를 넘어 그런 관행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성과가 위와 같은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저평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이 부분은 뉴진스 측에서 오히려 희망을 좀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밀어내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안에서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철저한 조사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뉴진스가 입증을 한다면은 본안에서 이 부분 내용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째와 11번째는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10번째는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뉴진스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형성시켰다. 그리고 11번째는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 하이브 이재상 전 CSO, 현재는 CEO입니다.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도어는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된 해지 사유 외에도 하이브의 애플 협업 및 명품 앰베서더 방해권,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감사권, 하이브의 CSO였던 이재상의 발언권 등을 어도어에 대한 시정 요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뉴진스는 어도어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야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거치지 않은 위 해지 사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로 포함되기 어렵다. 즉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먼저 요구를 하고 그 후에 해지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시정 요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뉴진스는 신뢰관계가 파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문 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뉴진스는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들에 더해 하이브가 채무자들에 대한 애플의 협업 요청, 명품 앰베서더 제안 등에 관해 의사소통이나 활동을 방해한 사정 등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는 뉴진스가 신뢰하던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었고 실제 뉴진스는 위 기간 동안 어도어에게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행 보조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행위만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 이야기인즉 뉴진스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그들이 신뢰하는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민희진 전 대표가 나온 후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 의무 등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뉴진스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의 이사들이 교체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어도어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뉴진스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직전 갑자기 어도어에 이 사건 시정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더구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고 위 유예기간이 지나가자마자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후 뉴진스는 일방적으로 어도어로부터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즉 뉴진스의 이런 주장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 사임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제기 후 14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해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도 문제를 삼았고 더 나아가 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일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재판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설령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뉴진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어도어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마지막이 저는 핵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뢰관계 파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양쪽이 제출된 내용으로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탄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판단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나오고 몇몇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보니까 해당 재판부에 대해 문제를 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보세요. 이 판단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입니다. 자, 이 민사합의 50부는 어떤 곳일까요? 지난해 5월로 시계를 돌려볼게요. 그때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처분 소송이 인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직후 어떻게 됐을까요? 민희진 전 대표는 노란색 상의를 입고 활짝 웃는 얼굴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 때문에 우리 버니즈 분들,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 멤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어제도 저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밝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단을 내린 곳이 어딜까요? 당시 재판부가 바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입니다. 즉,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던 그 재판부. 그때는 재판부의 판단을 굉장히 반기고 또한 신뢰를 한다는 입장을 민 전 대표가 냈었죠.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판부의 이 판단에 대해서 몇몇 댓글을 보면은 한 번은 신뢰를 하고 한 번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사법부, 법적 판단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면은 이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이의 제도가 있고 대한민국은 3심제죠. 항소를 할 수 있고 대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는 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뉴진스가 잘못됐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내려진 거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본안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다만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인용이 나왔으니까는 이건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에 준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